자, 어제 송환된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서 신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오랜 기간 보좌한 전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검찰 조사 앞두고 좀 신경 같은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적응되었습니다. 자,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목소리를 따로 저희가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친구들도요.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모른다 외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다 검찰에서 잘 붙일 겁니다. 자,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김성태 회장 이재명 모른다.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모른다라고 했는데 쌍방울의 전 간부, 김성태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재판에 증인으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성태 회장 그리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전 부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이 비서실장은 네라고 답변을 했는데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확실하냐? 사실이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지금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제 13시간 어제 했고 앞으로도 계속 돌입할 겁니다. 아마 조만간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번 소환 통보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서로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얘기를 들으면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법정 진술도 나왔다. 그러면은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얘기에 더 무게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법정에서 거짓을 말할 때는 위증의 처벌을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쌍방울 전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이 뭐 굳이 저기서 가까운 관계라고 또 얘기할 동기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신통방통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 1월에 보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바로 저 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녹음을 해요. 누구랑 로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 가깝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 방에,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 방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지사를 하기 전에 한 번 왔었고 네. 경기도지사를 당선된 뒤에도 한 번 왔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게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수원지검이 작년 11월에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조사한 결과는 언론에 보도된 게 없어요. 그 결과가 저는 어제 법정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작년 11월에 조사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수원지검은 이미 작년 11월에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거를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지금 그 딱 증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저는 그래서 그 사실이 작년 4월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부인할 상황은 아닌 것 아닌가, 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처를 좀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뭐 검찰이 이제 저 쌍방울 전 비서실장을
조사했다는 얘기는 꼭 요거 하나만 조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추가로 여러 가지의 관련 증언이나 뭐 사실관계들이 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금방 이렇게 들통날 건데 왜 서로 모른다라고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13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 모른다고 했고,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기 하루 전날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한 이틀 상간으로 두 사람이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금방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들통이 났다고 보긴 힘들고 말하자면은 어떤 주장이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네. 이게 확실하게 들통이 났다는 건 대부분 전 비서실장 A 씨가 법정에서 위증죄를 불구하고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네. 것은 그러니까 A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녹취도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A 씨에 대한 어떤 녹취의 신빙성이나 예전 작년 뭐 지난 11월에 검찰이 수사했을 때 신빙성이나 아니면 이게 뭐 어떤 범죄의 관련성이나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잡히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성을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김성태 전 회장도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범죄 혐의 부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을 자꾸 검찰이 그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차단하고 싶다. 나는 이거와 관계없다. 정치적으로 날 몰지 마라. 나는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정치적으로 뭐 끼어든 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 이재명 대표를 보시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전 고 김문기 씨 건 있을 때 지금 네. 이제 선거법에 가 있죠. 그때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조금 말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사진이 있고 뭐 골프장에 간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그 부분이 결국에는 기억이 성남시장 때는 기억이 안 나고 경기도지사 시절은 났다. 이 부분을 허위사실로 지금 선거법에 가 있는데 그런 어떤 선행적으로 한번 경험을 한 상황에서 뻔히 말하자면 저런 증언들과 증거가 드러나면 김성태의 관계가 안다 모른다가 확실히 드러날 건데 왜 이재명 대표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모른다고 했을 때 이 대납 사건의 시작 전부터가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증언 자체의 부분에 있어서는 육하원 측에서 어떻게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건 드러나지 않고 비실장의 증언 정도까지고 이걸로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모른다를 입 맞춘다라고 추측하기에는 좀 과하잖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주장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법정 진술, 위증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짓말을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무게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김광사 변호사님, 혹시 이재명 대표랑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모른다라고 주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모를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네. 근데 모를 수 있다는 것은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간접적으로 네. 뭐 측근이랄지 이런 경우에 연결고리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모르고 알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직접적인 뭐 어떤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이것은 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쌍방울맨이라고 알려진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네.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 쌍방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쌍방울에서 활동한 사람을 평화경기부지사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쌍방울과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리가 좀 의혹을 가질 수 있고 근데 경기도하고 아태협에서 남북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쌍방울에서 지원했고 맞습니다. 경기도가 이걸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아태협과 같이. 그런데도 잘 모를 수 있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고 캠프에 있었던 변호사들 네. 또 여러 명이 쌍방울에 사회이사 갔단 말이에요. 계열사에.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경우는 사회이사 회의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뭐 1억 이상 돈을 받았고 그러면 연결고리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오늘 앵커께서 아까 기사를 읽어준 것처럼 비서실장, 쌍방울 비서실장 자리는 굉장히 모든 걸 아는 자리거든요. 특히 회장에. 그런데 김성태하고 이재명 대표가 잘 아는 사이다. 이런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나온 것은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만에 하나 네.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를 직접 만나거나 네. 아니면 직접 뭔가 관계된 것다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면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전부 다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른다 안다가 아주 법적으로는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만약에 둘이 만났거나 그런 거 직접적 관련성이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모든 주장이 다 신뢰가 무너질 그렇죠. 수도 이제 있다. 거짓말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주목하는 연결고리, 첫 번째 연결고리. 지금 김광산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과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팔이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우리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이고 다른 도시 같은 게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멋지다, 이름을 멋지다. 지었죠. 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직접 임명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김성태 전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집중을 했는데 대북 사업에 집중할 때 이재명 지사 때 그때죠. 경기도와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도움을 받아서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서 6개 분야 우선 사업권도 따내고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일단 쌍방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에 대북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안부수 아태F 회장 등의 도움으로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광물 개발 등 6개 분야에서 사업권을 따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은 경기도와 아태협이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재명 대표도 직접 참석도 했고 경기도는 당시 이 행사를 이재명 대표의 치적 사업으로 추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신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던 이태영 변호사를 포함해서 나승철 변호사도 쌍방울의 계열사 사회 이사를 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고문 변호사였던 김인숙 변호사,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등도 쌍방울 계열사 사회 이사 출신들이다. 이 정도면 연결고리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관계가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박선미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쌍방울 그 기업과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간에 지금 부정한 뭐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네. 왜 그 사이에 그런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법인카드도 받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부정한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상 쌍방울과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본 기사에서처럼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대북 관계를 통해 이제 약간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측면도 있고 기업을 굉장히 키우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역시도 평화부지사라는 이례적인 이 타이틀을 얻게 된 만큼 본인의 치적이자 본인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화사업이라든지 대북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 사이에서 저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
일정 범위를 넘어가는 부정한 일까지도 서로 행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화영 지사와 이 쌍방울 간의 관계는 확실해 보이지만 조금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재권자이고 최종 단계에 있는 승인권자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실무적인 단계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역할은 아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뭐 후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일을 잘 진행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지사가 이 김성태 회장과 직접적으로 알고 지냈냐 또는 쌍방울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 개입을 했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정책 사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깊게 개입했느냐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었냐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단돈 100만 원짜리 사업도 자신의 결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저는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KH그룹의 회장도 이제 곧 귀국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출연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세탁의 핵심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는 단순하게 대북 사업만 볼 게 아니라 대북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에 주가 조작도 일어났고 그리고 그 시기에 M&A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 시도를 한데 KH그룹에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천하동인의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와 쌍방울의 관계가 단순히 알았다 몰랐다의 관계는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선언한 그 말의 핵심에 드러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비서실장의 정언에서도 드러나 있는 거고 그 이면에 그러한 돈 세탁, 자금 세탁의 모든 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로 꼬리 자르기 일환으로 서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재명 지사를 몰랐다. 이 부분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기 처장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증거는 수없이 쏟아질 거라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주장과 전혀 다른 주장이 어제 법정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상황들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어제 검찰 조사 첫날에 13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청구하면 아마 바로 발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일단 뭐 체포했는데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돼요. 네. 그 48시간의 시한이 내일 새벽 한 2-3시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건데 아마 뭐 송환에 대비해서 네. 미리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과연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가. 뭐 특히 지금 언론이랄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 대납. 네. 이게 과연 영장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들어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얼마나 많이 검찰이 수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증거와 문건을 확실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일단 구속영장 자체는 명백한 혐의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북송금 있잖아요. 네. 640만 달러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에게 돈을 뇌물 3억 준 것 이것은 이제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어떤 수사 진행 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범죄 사실이 정해질 건데 아마 일단 뭐 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도망갔잖아요. 네. 도망갔기 때문에 또 검찰 수사관을 비롯해서 막 로비해서 공무상 기밀을 수사 기밀을 다 또 빼왔었고 또 범죄 혐의도 부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이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수사 능력, 의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발부는 당연한 것이고 어떤 혐의들이 그 영장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특수통 출신의 변호인단을 네. 중심으로 이제 꾸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과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요 호화 변호인단을 당시에도 꾸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그때 집행유예가 뭐냐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때
보다 훨씬 더 화려한 네. 이른바 이제 전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꾸린 것으로 저희는 해석해요. 네. 이래서 이제 이번에도 지난번 주가 조작 그 혐의 때 그 판결과 마찬가지로 아마 뭐 뭔가 이제 뭐 집행유예 같은 걸 기대하고 뭐 실형은 나오겠지만 집행유예 같은 걸 기대하고 그 이런 변호인단을 꾸린 것 아닌가. 근데 이제 변호인단 꾸린다고 해서 뭐 다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더군다나 죄질이 그때랑 좀 차이가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단계,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 단계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되면서 한 권의 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인지 잠깐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좀 확대를 해놨는데요. 16일 밤 태국 공항에서 손에 든 책 한 권이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계 관련 책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성계가 1000명 정도의 군사로 10배나 많은 10,000명의 왜구를 무찔렀다는 황산 대첩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시골무사 이성계 이런 책인데요. 일단 책 속의 내용 중에 강조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성계는 지면 죽음으로 답해야 하고 이기면 그것으로 그만인 싸움을 시작한다. 이걸 두고 해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내에서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굳이 들고 노출을 시켰단 말이죠. 이 의도는 어디에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소통하는 그런 경로는 차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포가 됐고 수사관들에 의해서 비행기에 올랐고 비행기에서부터 다 감시를 받고 있는데 저 메시지가 지면 죽음으로 답해하고 이기면 그것으로 그만인 싸움이다. 그리고 본인이 첫 질문을 받은 게 이재명 지사를 아느냐? 네. 모른다. 근데 그 모른다고 대답할 때도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뜸을 들이고 대답을 했고 저 책을 일부러 언론에 노출시켰고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메시지 교환을 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이고요. 네. 과연 그랬을 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법정에서나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하고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차고 넘치는 검찰의 정언들이나 어떤 검찰의 증거들 그리고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모든 상황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의 일정부터 누구를 만났지, 누구를 알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도 과연 저 책에서 주는 메시지처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성태 전 회장의 뒤에는 상당히 조직적인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됐건 네. 아니면 제3자가 됐건 누군가 상당히 지휘를 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본인이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됐는데 전 불법 체류로 가려다가 이걸 취소를 하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환이 빨리 됐죠. 두 번째는 뭐 언론사를 통해서 일종의 메시지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나 전혀 모르고 죄진 게 없다. 그리고 저렇게 또 책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책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 내용이고 그다음에 금고지기가 나는 불법 체류로 부인을 하다가 인정하겠다는 거 또 번복을 한단 말이에요. 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구도에서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서 이제 검찰 수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너무 과도한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사에 우리가 경직돼 있다 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무슨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 패널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김성태라는 인물 자체가 시골무사처럼 이름 없이 변방해서 살아온 과정을 보십시오. 조폭 출신했죠. 그다음에 불법 PC방도 했죠. 불법 대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KH그룹과 엮이면서 쌍방울의 M&A 무자본으로 해서 쌍방울 그룹 회장까지 된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무사의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성계가 당시 시골에서 정말 본인이 죽을 똥 살 똥해서 싸웠는데 중앙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지들이 저는 제 생각에는 김성태는 이걸 읽으면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에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회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도 복잡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했던 게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러면서 쌍방울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들은 또 한번 본인을 돌아보는 그런 책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좀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깊은 해석은 하지 말자.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책을 들고 왔고 지금 호송줄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굳이 책까지 들고 온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은 해석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송환 전 김성태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이건 범죄자들의 말맞추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두고 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나경원이, 친윤이, 반윤이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본인이 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 방송에도 안 나오고 뭐 TV에도 안 나오니까 나도 좀 있어. 나도 좀 봐주세요. 뭐 그런 걸로 보여요.